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자세한 해설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방문각 홈페이지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학원 옮겨서 방문각이잖아요. 방문각 홈페이지에 제가 해설 단계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니까 오늘 이 시간은 뭐 한 문제 한 문제 그 어떤 강의하듯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번 헌법이 좀 어려웠잖아요. 여러분이 왜 어렵게 여겼는지 그런 것에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번은요. 요건 양심의 자유니까 기본권 쪽에서 나왔네요. 기본권 쪽에서 나왔고요.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의 지문이 다 판례입니다. 판례에서 나왔고, 그리고 정답 개수형이잖아요. 정답 개수형은요, 아무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쉽다 그래도 심리적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하나라도 모르면 찍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요건 상급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의 내용이 뭐 억소리 나게 사실은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억 같은 경우는 기출에 많이 돌던 판례예요. 그 병역 종류 조항 그 있잖아요. 자주 나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요. 요게 니은이요. 여러분들이 그 아주 뭐 최신 판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주 최신 판례는 아니고 2019년 7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면 뭐 최근 뭐 1년 안에 나온 그런 판례는 아닙니다. 그런 판례는 아닌데 요걸 따로 많이 언급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비슷한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슷한 판례가 없는 게 새로 나오고 그러면 요건 좀 신경 써가지고 따로 막 챙기고 그러는데 기존에 우리 그 법원에 재산 목록 제출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다고 진실하다고 선서하고 이런 건 사실 확인이니까 양심하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좀 그런 케이스거든요. 거기 보면 이게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스러운 게 이거예요. 법원의 어떤 뭐 재산 목록 제출하고 그 사건이 아니라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 건데 성실 신고 확인이란 말이 나오니까 처음 들어본 말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무사 이야기예요. 세무사.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세무신고를 직접 안 하고 세무사한테 의뢰하잖아요. 그럼 세무사가 제 장부를 딱 써가지고 세무서에다 신고하잖아요. 신고할 때 이 장부 성실하게 잘 작성했습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자기 사인하게 돼 있어요. 세무사가. 뭐 그러면 세무사는 그냥 이 내용 내가 그냥 파악한 대로 그냥 진실되게 성실하게 그대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 확인이잖아요. 그렇죠? 재산 목록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거 진실한 겁니다. 법원한테 말한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 원래 있던 판례하고 전혀 다른 판례가 아니라 똑같은 논리 판례니까 이걸 많이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실 신고 확인이란 말 보면서 많이 쫄았을 거예요. 처음 본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만 딱 없다고 생각하면 기존의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옳은 걸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디귿도 굉장히 우리가 자주 보던 거예요. 양심의 자유, 내심에 머무는 상대 절대 자유인데 외부로 표현되면 상대적 자유다. 자주 보던 거고요. 그다음에 리을은 너무 이건 기출에 많이 돌던 거예요. 옛날부터. 그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다는 거 법률 해석의 문제는 양심하고 상관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안의 내용이 억선하게 어렵지는 않은데 정답 개성이고 또 디귿이 성실 신고 확인한 단어 때문에 니은이 요것 때문에 좀 어렵게 여겼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이건 그 공무원 제도 내지 공무단임권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기본권 쪽으로 볼 수도 있고 헌법 총칙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헌법 총칙적으로 일단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들을 보면 이게 다 판례 조문이에요. 판례라 해서 이것도 뭐 판례 문제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2번이 답인데요. 2번이 딱 보면 말은 길어. 말은 긴데 보니까 선거범죄야. 그쵸? 이거 선거범죄 맞잖아요. 그럼 우리 많이 아는 거 있잖아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되고 그리고 피선거권도 제한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피선거권 상실되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퇴직되거든요. 그렇다면 요건 기존의 제도란 말이에요. 이거 합헌 나온 거 다들 알 거예요. 그 조항, 처벌 조항. 그래서 당선 무효되는 거, 이게 당선 무효되고 퇴직되더라는 거. 그래서 이건 합헌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인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지문이 기니까 딱 보고서 이게 선거범죄네, 벌금 100만 원이네, 그러면 피선거권 상실이니까 이건 당연 퇴직되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합헌이지 이래버리면 되는데
사실 또 실전에 들어가면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간이 콩알만해지고 그건 특히 1교시고 하다 보니까 2교시는 점심이라도 먹고 나면 긴장이라도 좀 풀리죠.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요것도 많이 돌던 거예요. 선거위에 당연퇴직 위원 맨날 보던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이것도 계속 기출 돌던 거예요. 승진시험 응시 제한하고 이런 거 공무단위권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 막 저거 구별하자 그랬죠. 승진할 때 균등한 기회 제공 요구하는 건 공무단위권인데 워딩이 다르다. 승진 기회 뭐 제한 이런 건 공무단위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좀 이게 생소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도 4번도 판례인데요. 4번 그 기탁금 제도 있잖아요. 이 기탁금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침착했다면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거든요. 기탁금 제도가 필요하긴 한데 과도하면 공무단위권 침해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무단위권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탁금 제도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서요. 3번 또 정답 개수형인데 이것도 상급 문제로 와야 됩니다. 정답 개수형 나오면 수험생 입장에서 만만치 않거든요. 기본권 총론 쪽에서 나왔잖아요. 기본권. 그래서 기본권이고 다 4개 다 판례 문제인데요. 기억 흡연권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맞다 봤을 거고요. 니은도 맨날 기출 돌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 단결권, 소극적 단결권, 적극적 단결권이 더 우선한다, 중시된다 맨날 보던 거고요. 디귿이 조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채권자 취소권에서 채권자하고 수익자의 기본권 충돌하는 거. 요게 이제 판례 표현이 애매해요. 규범조화적 해석을 하되 종합적으로 보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제가 해설제도 그렇게 적어놨는데 판례편을 보면 이게 규범조화적 해석을 하되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졌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법조문도 원칙 규정, 예의 규정 있잖아요. 그 원칙 있고 단서 붙는 것처럼 이게 규범조화적 해석을 해야 된다 말 자체는 맞아요. 물론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약간의 시비는 붙을 수 있는데 뭐 복수정답 인정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엄밀히 봐는 판례 표현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판례에서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맞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이 좀 생소했을 거예요. 그렇죠? 리을이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판례예요. 그 항공사 그 기장 비행기 조종사 이 턱수염 길렀다고 비행 업무 그 제해버린 그 사건이 그 사건. 그게 이제 취업 규칙 정하고 회사 규칙. 그게 이제 항공사 기장 입장에서 내가 수염을 기르든지 말든지 나의 기본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다 해가지고 그 서로 간에 이제 이게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 관계되는데 그때 이제 뭐 이 항공사 기업 입장에서는 또 기업 운영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기장 입장에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가 개성이 있고 뭐 수염을 기르든지 말든지 내 자유다 충돌하잖아요. 요거 실제적 조화의 원리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아는 판례인데 기존에 나왔던 거 아닌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최신 판례라고 막 이게 생각을 하시는데 리을이 그다지 최신 판례가 아니에요. 리을이 대법원 판례인데 2018년 9월 달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기출에 나왔는데 다른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정답 개수형했다가 이렇게 기존의 기출을 안 돌던 거. 이 판례 자체는 기출에 나온 적이 있지만 그 판례에서 기출 안 났던 부분을 내버린 거 이게. 그러면 아무래도 체감 난이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일체형 기준이잖아요. 지금 일체형 기준으로 지금 3번까지 풀었잖아요. 1번, 3번이 연달아 정답 개수형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기서 이제 멘탈 나가버려요. 그 뒤부터는 쉬운 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풀 때는 겁나게 어려웠는데 정답의 채점을 그래도 내가 선방했다 이런 분들 꽤 나올 거예요. 또 이런 분들 나올 거예요. 풀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보니까 답이 나와. 그런 게 이제 1번, 3번을 이건 아예 그냥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사이코 아니 죄송합니다. 성격 이상한 분들 같아. 아들, 딸 같은 사람들 시험 보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죠? 1교시 과목에다가 1번, 3번 정답 개수형 한편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원공고 민원실에서 그 진상 그 악성 민원이 만났을 때 침착할 수 있는 자질을 뭐 면접이 벌고 지금부터 보자고 낸 건지 여하튼 1번, 3번 때문에 그 뒤부터는 멘탈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시험 그 마무리반 끝에 가서 올해 헌법이 테러 과목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테러에서 그 헌법
헌법에서 고득점 하겠다는 마음을 버려라. 1교시는 그냥 선방하고 넘어가는 거다. 그리고 2교시 승부 본다고 생각하고 1교시는 헌법 그냥 시간 안에 풀고 모르면 탁 찍고 넘어가고 뭐 한두 개 틀린다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시험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영어 독해라든지 이거 시간 부족하지 않게 해라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렇죠?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돼버렸네요. 약간 불안하긴 했어요. 이렇게 테러 할까봐. 올해는 헌법이 테러한 것 같아요. 8개 과목 중에 1번, 3번 이렇게 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이 이것도 기본권에서 나왔어요. 근데 정답이 헌법 조문이에요. 헌법 조문인데 약간 틀어서 나왔어요. 헌법 조문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난이도는 쉽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헌법 조문 그대로 안 내서 정답이 1번인데요. 1번이 딱 보면요. 이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에요. 생명 신체 피해를 입어야 돼. 생명 신체. 법인이 생명 신체 있어요? 나 살다 법인이 생명 신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법인은 주체가 안 되죠. 그 법인도 주체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틀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기출에 자주 나왔던 그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그 부속법령 조문이에요. 부속법령 조문인데 뭐 여러분들이 뭐 형법도 시험 가보니까 형법 20조, 21조 이랑 뭔지 알죠? 그렇죠? 정당행위랑 긴급피난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출제가 이 부분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좀 생소한 걸 냈어요. 그래도 1번이 답이 딱 나오기 때문에 풀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중간 정도로 봤고요. 그 다음에 4번도 그냥 조문이 답이 나왔어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 조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요. 5번 요건 센데요. 통치구조에서 나왔는데 부속 법령에서 나왔는데 상급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상급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상급 문제로 볼 수 있냐면요. 3번이요. 이게 그 3번이 법원조직법 조항인데요. 최근 10년간 안 나오던 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마무리하는데 그런 말씀 드렸죠. 시험 난이도 헌법에서는 난이도 높고 나고는 아주 간단하다. 이게 기출 기존에 돌던 것들을 비중이 100개 지문 중에 그 비중이 한 70% 넘어가면 쉽다고 여긴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60% 밑으로 한 50% 이래버리면 어렵게 여긴다 그랬죠. 이런 게 나오면 좀 어렵게 느낍니다. 예. 1번, 2번은 제가 마무리반에도 막 강조하고 또 기출에 나온 적도 있어서 여러분들 쉽게 알아봤을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아니잖아요. 그게 대법원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3번, 4번 중에 두 개 중에 많이 찍었을 것 같아요. 3번하고 4번이 지금까지 어떤 최근도 아니죠. 한 10년간 기출 안 돌던 게 갑자기 튀어나버린 거예요. 갑툭튀 탁 튀어나버린 거예요. 이게 헌법이 그래서 참 애매한 게 헌법 선생으로서 이게 양을 막 늘려버리면 여러분이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민법 같은 과목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또 줄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1번, 2번은 뭐 우리가 다뤘던 건데 3번, 4번이 안 다룬 게 나와서 이게 여러분한테 죄송함도 들고 동시에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잘하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었어. 이건까지 양을 다 늘리면 법원조직법을 갖다 다 외우게 만들면 요건 또 이건 법원직의 컨셉에 안 맞는 수업이 되니까 요건 뭐 둘 중에 하나 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올해 그 시험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고득점이 나오기는 진짜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만만치 않습니다. 6번도 이게 재판처 보면 기본권이고 판례 쪽에서 나왔는데 상급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상급 문제로 볼 수 있는 게요. 이게 전부 다 이제 판례 지문인데요. 그 2번이 답이잖아요. 2번이 답인데 요것도 2018년 8월 달에 나온 판례예요. 2018년 8월 달에. 그러니까 뭐 최신 판례라기엔 좀 그쵸. 한 4년 전에 나온 판례라서. 그런데 그동안 기출에 안 돌던 거예요. 이번 시험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출제위원이요. 어디서 그동안 최신 판례 여러분들이 나한테 시험 끝나고 와서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처음 보니까 여러분 최신 판례라 생각하죠. 근데 헌법 선생님 볼 때는 이게 최신 판례 아닌데 그동안 기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선생들은 양을 줄이려고 해가지고 이런 걸 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내버린 거예요, 이게 3번이요. 이게 제소기간 30일 합헌 나왔어요. 이게 30일 부당하게 짧은 기간 아니다고 합헌 나왔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도 그렇게 기출에 안 돌던 거고, 그 다음에 3번, 4번도 그렇게 기출에 많이 돌던 건 아니에요. 특히 3번은 좀 특이한 게 요건 최신 판례 맞아요. 2021년 나온 건데 요게 대법원 판례인데 형사법 판례예요. 형사법 판례. 형사법 시간에 배웠나요? 이거?
형사법 시간에 나온 겁니다. 형사법에서 법정 소동죄 있잖아요. 법정에서 그 난동 부린 거, 그 헌법재판소 그 재판도 들어간다. 이게 형사법에 나온 건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지금 2011년, 21년께 나왔고요. 여하튼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에 그렇게 계속 돌던 게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고요. 많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추론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재판도 들어가니까 법정 소동 때 그 재판에는 헌법 재판도 들어갈 수 있다. 요렇게 추론이 됐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4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생소했죠. 이 4번은요. 최신 판례인 것 같죠. 2006년에 나온 판례예요. 2006년 나서 그동안 안 나왔어. 기출이 안 돌던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여겼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 요게 이제 그 조세법률주의 문제인데 조세법률주의 뭐 국회의 그 권한 중에 그 재정에 관한 권한 그쪽 파트의 판례다 보니까 통치 구조로 이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례 문제로 보는데 이건 너무 쉬워요. 이번에 뭐 다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워요. 이거 딱 봐도 답이 나와요. 정답 4번. 4번 뭔지 기억납니까? 이거 기출에 많이 돌던 판례인데 원래 세법이 있었는데 실효가 됐는데 빨리 법을 제정 안 해버린 거야. 그래서 법에 공백 생겨버린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죠? 국회가 잘못한 거죠. 빨리빨리 법을 만들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논리 기억날 거예요.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과세하면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이다. 그러니까 법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여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건 소급과세가 그 법률 불소급의 원칙 말이 급하니까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이다. 그 판례예요. 그 판례. 요건 과세 관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입법부인 국회가 해결했어야 될 문제.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이 다 기출에 많이 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가 이게 종교자니까 기본권 파트고 요것도 판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뭐 우리가 뭐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우리 그 마무리반 때도 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군종장교가 뭐 땡땡땡 신흥종교 조심해라. 뭐 그건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쪽 그 종교자에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타 종교 비판할 수 있어요. 이단이라고. 그것도 종교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논리로 보시면 정답이 1번인데 여러분이 그러면 또 이 논리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뭐 워딩 자체는 처음 봤을 거예요. 워딩 자체는 논리 자체는 딱 보니까 틀린 것 같은데 요거 최신 판례인 것 같죠?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거 1996년 판례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 판례. 이 중에 태어나신 분도 있겠다. 이번 시험이 이 더럽게 되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출제위원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몇 번도 말씀드리지만 시험 어렵게 나왔어도 뭐 헌법이 점수가 낮게 나왔다. 괜찮아. 경쟁자보다 더 맞으면 돼. 나만 망했건. 요렇게 내면요. 헌법 워낙에 부속법령도 많고 판례도 많기 때문에 어떤 헌법 선생님들 간에 법원직은 특히 그래요. 강의를 막 실수를 늘려보면 안 되니까 기출하고 최신 판례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거 골라가지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 교재 구성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거의 대한민국 모든 법원 수험생들이 많이 버벅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 우리가 좀 많이 종교자의 논리 중에서 좀 돌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2, 3, 4가 기출에 돌던 거예요. 1번이 구닥다리 판례가 툭 튀어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서요. 9번에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요. 요것도 이제 그 기본권 파트네요. 계약의 자유면 일반적 행동 자유권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그 판례 문제고요. 한 중간 정도 난이로 보도록 보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인데 우리가 증여 계약을 하면 증여를 딱 하면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합의 해지해 버리잖아요. 그럼 증여세 안 내도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이 친구한테 준다 그랬으면 이 친구가 아파트 한 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 해지했어. 아파트 안 받았어. 그럼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은 안 그래요. 돈은 합의해서 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보면 얘 합의 해제돼 가지고 소유권 안 넘어가도 보이죠. 돈에 이름 써놨어요.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말했네. 돌에 내 거 해가지고 정인홍이 돈 하면서 신사임당 얼굴에 이름 써놓냐 이거예요. 안 보여 합의해제도 세금 탈세할까봐. 그래서 이건 합의해제 증여세를 갖다가 면제를 안 해줘요. 이게 최신 판례인 것 같죠. 여러분들 막 처음 보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요. 요거 2015년에 나왔어요. 2015년에 있어요. 제 옛날 교재에 있었어요. 2015년에 이게 나왔어. 몇 년간 계속 안 나와.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빼죠 책에서. 그러더니 냈어요. 잠깐 내 술죄면 내 스토커인가? 책에 있다가 뺀 거 딱 확인하고 내버리게. 설마 뭐 출제위원이 일개 강사 스토킹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렵게 내고 싶었던 것 같아. 올해 헌법을 어렵게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중급 문제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1, 2, 3번이요. 익숙한 거예요. 4번은 말이 길게 나와서 여러분이 순간 현혹될 뻔했는데 우리 다 아는 거 임대차 전속기간을 갖다 AFC 20년으로 하면 20년, 30년, 뭐 40년 하더라도 계약서만 잘 쓰면 건물 관리 된다 그랬죠. 유연 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는 거예요. 1, 2, 4가 아는 거라서 3번이 참 이게 의외. 그 불의의 타라 그러나요? 우리 그 법학하는 사람들이 뒤통수 지대로 친 거지만 1, 2, 4가 그냥 옳은 거니까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0번으로 가서 이거 통치구조 쪽에서 나왔네요. 그다음에 판례 문제로 봐야 되고요. 이 지문들이 판례니까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여요. 근데 그 2번 답이 의외로 좀 쉽게 여기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맨날 했던 거잖아요. 하위 행정입법 제정 없이 사위 복료만으로도 집행이 돼. 그러면 그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만들 의무가 인정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인정 안 되지. 우리 교재에도 맨날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맨날 하던 거라서 이건 하급 문제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중급 문제라고 그럽시다. 이것도 틀린 사람들한테 하급 문제라고 하면 상처 입을 것 같으니까 뭐 쉬운 문제였어요. 나머지도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가서요. 11번 기본권 파트에서 나왔네요. 창원권 기본권 파트에서 나왔고 판례가 나왔는데요. 판례가 왜 그러냐면 정답 지문이 지금 판례에서 나왔으니까요. 그 2번하고 4번이 정답 지문이니까 이건 판례 문제로 분류했는데 답이 딱 보이지 않나요? 하급 문제로 하나 분류했어요. 청원 처리 결과 통지할 때 이유 명시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요 기출에 맨날 돌던 거예요. 기출에 이렇게 여러 번 돌던 건 뭐 쉬운 문제로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원은 재판하면 판결문에는 이유 다 써주지만 청원은 우리 말에 다리 좀 놔주세요. 죄송합니다. 못 놔드립니다. 이유 안 적어도 된다.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그 답이 딱 보여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서요. 12번에 이건 총칙으로 봐야 될까요? 기본권으로 볼까요? 애매합니다. 근데 정답 지문이 그 주제의 자유라서 그냥 기본권 문제로 분류는 했어요. 제가 총칙 문제 같기도 한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행 금지 국가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때려 있는데 가가지고 그거 예수님 사랑 초코파이 나눠주고 그러다가 잡혀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여행 금지 국가는 그 하폰이다.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 답이 딱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 2, 3번도 기출에 돌던 거고요.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로도 좀 볼 수가 있긴 한데 기출에도 이미 나왔었죠, 그렇죠? 2번 판례 기억날 겁니다. 그 3개월 안에 그 출생신고도 안 된 사람이었는데 그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미국인이고 미국 사내 그 기억나죠, 그렇죠? 그 이야기 그 판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가서요. 이게 통치구조에서 나왔네요. 선관위니까요. 헌법 조문위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하급 문제로 봐야 될까요? 중급 문제로 봐야 될까요? 또 틀린 분들 마음에 상처 입을까 봐 나 중급 문제라 그럴게요. 중급 문제.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게요. 정답 3번이에요. 선관위가 선거사무 국민투표사무관의 행정기관에 지시를 했는데 따라야 될 의무가 인정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따르면 선거 누가 투개표 다 하려고 밤새 개표하고 하려면 그거 의무 따라야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헌법 조문에 응해야 된다고 돼 있어 이거. 그래 답이 딱 보이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생소한 게 그 2번 같은 건 좀 생소했을 거예요. 나머지는 뭐 기출에 돌던 건데 2번 같은 경우는 좀 그 2번이 요게 그 정당법 조문이 나왔는데 기출 안 돌던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2번 때문에 조금 마음이 근데 우리 그 사지선다라는 게 그잖아요. 정답이 딱 보여버리면 답 나와버리니까 이것도
2번 보고 당황만 안 하셨다면 3번 보고 답 찾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가서요. 14번도 기본권이네요. 신체의 자유니까 판례 문제로 보이고, 이거 하급 문제라 그래요? 중급 문제라 그럴까요? 많이 맞췄을 것 같은데 1번이 답이잖아요. 그렇죠? 병영창 처분 너무하다. 그래서 이거 투킬 났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군대에서 말 안 들으면 그냥 다른 징계해도 되는데 꼭 쇠창살을 가둬야 되냐? 완전군장 해가지고 연병장 10바퀴만 돌려도 뭐 애들 말 잘 듣는다. 너무 과했다. 그래서 위원 나온 거 그 판례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가가지고요. 15번에 통치구조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편 이쪽이네요. 나 이거 하급이라고 봤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3번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딱 보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권한쟁의 판례들이 있잖아요. 이게 국회의장이 법률안 날치기 통과시켜야죠. 국회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이거 전부 다 판례들이 있어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딱 보이는 케이스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6번 기본권에서 나왔네요. 기본권에서 나왔어요. 판례 문제고 중급 문제로 볼 수 있겠네요. 4번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네요. 이게 우체국 보면 무슨 용가리 통뼈냐? 왜 이것만 압류가 안 되냐? 현대해상 삼성 삼성화재인가요? 이런 거 다 되는데 현대 우체국 보면 안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불합리한 차별이다 했던 그 판례입니다. 그 4번도요. 이것도 2008년에 나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2008년에 나오다가 그리고 나서 몇 번 시험에 나왔어요. 기출에가 최근 한 5, 6년간 안 나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최근 5, 6년간 안 기존에 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뤘던 한데 최근 한 5, 6년 기출로 다뤘다면 이것도 사실 생소하게 느낀 수험생들 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급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이게 3번 같은 경우 이게 1번, 2번은 좀 그렇게 낯설 것 같지는 않은데요. 특히 1번 같은 경우 최신 판례로 정리했던 그 사건이고요. 우리가 그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말 보면서 헷갈렸을 것 같은데 소멸시효. 민법이 5년보다 더 짧은 것도 있잖아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이거 합헌 나온 거 다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가서요. 17번 이거 통치구조의 문제인데 정답 지문은 1번인데요. 1번은 사면법 법률 조항인데 나머지가 3개가 판례 문제, 판례 지문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저는 정답 지문은 그렇더라 나머지 3개가 판례면 이거 판례 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판례 문제로 분류를 했어요. 판례 문제로 분류를 했는데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봐야 될까요? 낮게 봐야 될까요? 어디가 틀렸냐? 법률의 형식. 사면권자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법률 만드나요? 대통령령으로 해야지. 국회가 사면권자예요. 이걸 왜 법률로 해요? 일반 사면을 대통령령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이게. 그 다음에 18번은 상급 문제입니다. 상급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재산권이냐 아니냐 문제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은 그렇다고 쳐요. 리을도 리을도 좀 생소했을 거고요. 미음 같은 경우도 많이 생소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읍 같은 경우는 기대란 말 딱 보면서 재산권 아니니까 딱 눈치챘죠, 그렇죠? 예. 강제 집행권은 어떤 판인지 기억나세요? 그 자일의 공화국 사건. 월세 안 내가지고 나가라니까 자일의공화국 애들이 그 대사관 건물 안 나가가지고 강제 집행하려니까 안 됐던 그 사건이에요. 법원의 사법 권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고 주주권, 개인 택시 면허 이런 거 다 재산권이고요. 리을 미음이 좀 많이 생소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리을 미음이 최신 판례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안 보면 최신 판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거 최신 판례 아니에요. 미음이요 99년에 나왔어요. 1999년. 대박 1999년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미음 있잖아요. 2011년에 나온 거예요. 2011년.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작정한 거라니까요. 기출 돌던 낸 게 아니라 나온 지 막 10년 넘은 거 있잖아요. 10몇 년 된 거 이런 거. 99년이면 20년 넘었다. 그동안 이렇게 기출 잘 안 듣고 툭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19번 있잖아요. 19번. 요건 이제 기본권 문제로 봐야 되고 판례 문제로 봐야 되고 지문들이 판례니까요. 중급으로 봐야 되겠네요. 요건 우리 법원직 기출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기본권으로 봐야 된다. 판례 기억나죠?
우리 그 수업할 때도 자주 하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공부 착실하게 한 사람이면 다 답을 그냥 쉽게 찾았을 거예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1번은 헌법 조문이긴 한데 뭐 나머지 세 개가 판례 문제니까 기본권 판례 문제고, 난이도 하라 그러면 또 마음에 상처 입으니까 중이라 그럽시다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20번으로 갑니다. 20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는데 이건 지방자치면 헌법 총칙에서 총론에서는 안 골라봐야 되고요. 판례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판례 문제로 봐야 됩니다. 정답이 잘 보이지 않나요? 정답 3번. 지자체장이 금고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포함된다 그랬죠. 여기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 항소했어, 출퇴근 가능해, 무죄 추정돼, 부단체장 권한 대행시켰다는 건 직무집행 정지시켰다는 거잖아요. 기출에 그동안 많이 돌던 거고, 우리도 당연히 저도 이제 기출 분석하고 수업하니까 기출 많이 돌던 건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해줬고, 그래서 이거 정답이 딱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3번 답이 딱 나옵니다. 3번 답이 딱 나오고요. 뭐 나머지도 판례인데 뭐 그다지 뭐 억소리 나게 어려운 지문은 없어 보이고요.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맨날 나오던 거잖아요. 조례에 대한 이유는 포괄적으로 하다 굉장히 익숙한 거고, 그래서 이건 좀 쉬운 문제 내지는 중간 정도 문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으로 갑니다. 21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통치구조에서 나왔다 와야죠. 헌법 소원이니까 통치구조로 나왔고요. 판례 문제고 중간 정도로 보이는데 정답 4번인데요. 우리 그 같이 공부할 때 막 그림도 막 그리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법조항이 있으면, 법 종류가 있으면 중간에 집행행위가 끼면 집행이 없는 그 직접성 인정 안 되는데, 이 집행행위라는 건 처분만 들어간 게 아니라 대통령령 만들고 이런 행정 입법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뭐 크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답이 딱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런데 헌법재판 들어가면, 특히 헌법소원 이쪽 참고 요건 들어가면 쉽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선생 입장에서 쉬운 거지. 수험생들은 또 헌재 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부감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고요. 뭐 나머지도 뭐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1번 같은 경우 조례 재정 개폐 청구권 이런 거 기본권 아니 보지 않죠. 지방자치 본질도 아니고 헌법 이런 말도 없어서 주민투표권 이거 요 이야기는 해드려야겠다. 주민투표권이 기본권은 아닌데 저거 기억납니까? 그 지방 그 주민투표권 줄 때 그 지방자치에서 그 재외국민 옛날에 주민등록 안 된다고 그 지역에 그 국내 거주 신고만 되던 시절에 그 주민투표권 안 줘버린 거 평등권 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투표권이 기본권 아니지만 주민등록된 사람들은 주민투표권을 주고, 재외국민 그 지역 주민의 그 지역에 국내 거주 신고돼서 살고 있는 주민인데도 주민투표권 옛날에 안 줬거든. 그건 유연이죠, 유연. 평등, 그 지역 주민이니까 줘야지. 그러니까 주민투표권 자체는 기본권이 아니지만 주민투표권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거 평등 심사는 돼요. 평등권 침해는 돼요.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도 옛날에 좀 나오다가 요 근래에 좀 안 뜨다가 나온 거예요. 옛날에 자주 나왔어요. 그러다 최근 한 5년간에 잘 안 뜨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아무래도 오래된 기출보다는 최근 한 5년 기출을 많이 보니까 좀 생소하게 여겼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3번은 뭐 맨날 하던 이야기잖아요. 현재성 이야기. 이것도 익숙할 거고요. 22번은요. 영장주의면 기본권 파트고 판례 지문으로 보이고 중간 정도 난이도인데, 요건 좀 2번이 답인데 너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 용산경찰서장 그 요양 일자하고 요양 기간명만 받았다 하더라도 민감 정보다. 그래서 이거 위헌 났잖아요. 과잉금지원칙 위반. 하지만 영장주의는 적용 아니다. 왜? 강제 수사가 아니거든요. 이거에. 형소법도 다 배웠으면서 그런 표정 짓지 말고요. 이거 이미 수사잖아. 이미 수사. 강제 수사가 아니었어요. 영장주의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수업 시간에 막 강조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뭐 2번 그냥 쉽게 답이 나왔고요. 1번도 우리 그 기출에 돌던 거예요.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돼야 된다고요. 그럼 법원에서 영장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구치소 가서 확인하라고요. 그럼 법원 공무원 훨씬 더 뽑아야 되겠다.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것도 판례고요. 그 다음에 3번 각급 선관위.
이것도 행정조사라 그랬죠. 강제수사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장주의 적용 아니었어요. 영장주의 적용 아니고요. 4번이 여러분들이 자주 보던 문장은 아닌데 뭐 일단 답은 2번이 딱 나왔을 거예요. 4번이 아닌데 근데 말이 좀 이상해. 입법형소권 남용을 했는데 유연이라고 볼 수 없다? 그거 보세요. 입법형소권 남용하였더라도 유연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말이 뭐예요? 입법형소권 남용해서 유연이지. 딱 보면 이게 말이 이상하다. 처음 본 문장이라도 바로 감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요건 상급 문제로 보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판례들이요. 기존에 안 나온 판례는 아니야. 근데 이게 명확성 원칙이냐 위반이냐 아니냐 그렇게 물어본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게 나온 거예요. 지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권의 판례 문제인데 상급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 판례들을 보면 뭐 유연 합헌은 막 떠올랐을 거예요. 문제 풀면서. 근데 이게 명확성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 요게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4번이 답인데요. 여러분도 4번 최신 판례라고 생각하죠? 최신 판례. 여러분들 처음 보면 최신 판례라고 생각하잖아요. 2004년 1월 달에 나온 판례예요. 2004년 1월 달에 나왔어요. 내가 헌법 선생 오래 하다 보니까 기억나요. 이거 기출 나온 적 있어요, 전에. 한 15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기출 나온 적 있는데 그 뒤로 15년. 제가 이제 기억이 자신이 없으니까 10년 합시다. 최근 10년 내에 나온 적이 없어. 2004년에 한 번 해가지고 기출도 나온 적이 있어. 이게 한 번 나온 적은 있는데 그 뒤에 나온 적이 없는 걸 내버린 거예요. 그냥 작정하고 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거 상권 문제로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최신 판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 방문각 들어가 보라니까 내가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다. 저는 그 해설했다가 판례를 갖다 딱딱 그 선고 일자랑 사건 기호 다 적어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게. 그냥 출제위원이 최근 한 5년 10년 이 사이에 기출 안 된 것 작정하고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헌법 점수가 이번에 좀 커트라인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물론 뭐 딴 과목에 올려버리면 전체적으로 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뭐 작년보다는 좀 어려워서 헌법만 본다면 좀 깎아 먹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번이 그러면 처음 본 거라면 나머지가 딱 보고 답이 나오냐 여기 좀 만만치 않은 게 1번, 2번, 3번이 우리가 아는 판례예요. 그런데 명확성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잘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 여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을 봅니다. 24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어요. 이건 2번이요. 2번이 답인데 기본권이고 판례 문제고 중급 정도 난이도로 보이긴 하는데요. 2번인데 2번이 우리가 잘 알아요. 중원 그 치석은 소멸사유 제적에 정하지 않은 거 합헌 나온 거. 근데 합헌 결론을 안 물어봤어. 억소리 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입법 형성권의 자유가 넓게 인정된다라고 했어. 이걸 입법 형성 자유가 넓게 인정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입법 형성권의 한계 벗어났는지로 심사했어요. 과잉금 존칙 적용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헌 나온지는 아는데 합헌을 안 물어보니까 이게 억소 났을 거예요. 근데 난 이거 중급 문제로 봅니다. 2번은 억소리 났어요. 자신 없어. 근데 1번, 3번, 4번이 우리가 맨날 보던 거예요. 이게 1번 기억납니까? 재혼헌법부터 해서 혼인의 남녀 동권이라고 있었다. 그래서 요즘 누가 이렇게 말 쓰냐? 남녀 평등이라고 말 써도 욕 바가지로 먹는다. 양성평등이라 그래야지. 올드하다. 놀랐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인데 그때부터 재혼헌법에 성차별이 없었다. 혼인에서 남녀 동권이었다. 현실이 못 따라간 것도 뿐이다. 이거 뭐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 요건 너무 기출 최근에도 많이 돌던 거예요. 사실은 그 헌법 3조 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자주 하던 이야기네요. 부모가 자녀 이름 지어주는 거. 이거 행복추구권하고 그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하고 혼인가족생활 36조 1항에서 보호된다. 자주 나오던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1번, 2번, 1번, 3번, 4번이 익숙해. 그러면 2번은 자신 없더라. 이게 답이겠지 뭐. 그래서 저는 중급 정도로 보고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25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인데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 이거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이거 기억나죠, 그렇죠? 이거 정보위원회 비공개 위헌 나버렸잖아요. 이게 통치구조 판례 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 정답 지문이 판례 문제, 그 판례 지문이기 때문에 그 2번이 이게 답입니다. 2번. 그다음에 1번 있잖아요. 1번 요것도 판례예요. 판례. 요 뭔지 기억납니까? 그 국회에서 그 소위원회 할 때 98년에 시민단체 회원들 들어오니까 방청불안 그 사건이에요. 소위원회에도 이게 의사가 옮겨지 적용되는 그 판례고요. 알던 거. 3번은 헌법 조문이고요. 그다음 4번은 그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그 법률 조문 이야기고요. 자, 볼게요. 자, 종합적으로 봅니다. 올해 보니까요. 와, 판례 대박. 25문제, 22문제가 판례예요. 예년에 비해서 비율이 더 높아져서 올해가 좀 높아졌어요. 헌법 조문이 법원직은 좀 다른 직렬에서 전통적으로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5년 치면 5로 나누면 평균 한 5개는 나왔잖아요. 이번에 2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2개밖에. 좀 안 나왔고 좀 통치 구조가 기본권하고 좀 비슷하게 과거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통치 구조보다 기본권이 훨씬 많이 나왔다는 거. 약간 경향이 조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 기타가 뭔지 아세요? 헌정사.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한 거. 내가 헌정사 자세히 하지 말고 완전히 버리지 맙시다. 혹시 모르니까 골자만 합시다 그랬죠. 헌정사. 학자들 이론. 내가 칼 슈미트, 엘리네크 이런 거 말하는 선생은 학생들을 벼랑으로 미는 선생이라 그랬죠.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거. 그래서 기타 뭐 외국 사례 이런 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판례하고 조문이에요. 판례하고 조문. 이번 시험이 어렵게 이긴 이유가 뭐라고요? 최신 판례가 아니라니까요. 기존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기출 안 나왔던 그 지문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점수가 좀 낮게 나왔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어차피 상대평가요. 경쟁자보다 한두 개라도 더 맞히면 개이득이다 이겁니다. 내가 요 정도 터졌을 시에 상대방은 불구됐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말고요. 그럼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이 깊어져요. 그러면 10년 넘게 그 안 나오던 판례들까지 다 해버린다. 그러면 마무리한 교재가 1000페이지가 되는데 내가 좀 더 고민해 볼게. 이거 좀 더 그 고민을 학생들한테 맡기는 건 이건 선생님 지 역할 못한 거니까 제가 고민해가지고 무조건 여러분들 무조건 우리 상대평가잖아요. 절대적인 점수보다도 뭐 헌법 때문에 내가 뭐 딴 학생들보다 뭐 점수가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망했다 이런 사태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이번에 뭐 합격하면 좋고 합격하면 축하드리고 면접 때 보시고요.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심기일전에서 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자, 마치겠습니다.